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산요소 하나씩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산요소 하나씩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생산 지원 비용이라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지원 비용. 자, 생산 지원 비용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예시 그림 하나 넣어놨는데, 예시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생산 지원 비용은 좀 어떤 개념이냐면, 국제거래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거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신발 공장, 그 다음에 의류 공장, 이렇게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장들이 요즘에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몰리거든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옷한 벌을 만들어서 수입을 하고 싶은데, 인건비는 너무 싸고 좋은데, 원단이 좋은 원단이 없어. 그러면 한국에서 원단을 내가 사다가, 구매자인 내가 사다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옷 파는 사람이 원단도 사고 인건비도 쓰고 해가지고 옷 만들어서 나한테 팔아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인건비는 좋은데 원단이 좋은 게 없어서 구매하는 사람이 내가 쓸 원단을 내가 사가지고 판매자한테 보내줍니다. 판매자한테 보내주면 판매자는 원단은 살 필요가 없죠. 원단 이외에 나머지 부자재나 인건비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완성된 옷을 구매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거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수입된 완성된 옷의 가격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구매자가 원단을 사다가 판매자한테 무상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옷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왜곡이 발생할 겁니다. 얼마만큼 발생할까요? 원단 가격만큼. 왜냐면 당연히 내가 원단 무료로 줬으니까 너가 판매하는 옷값에서 원단 값은 빼고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관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완성된 옷이 들어왔는데 구매자가 이 의류 수입과 관련해서 지급된 돈은 85불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PAPP는 얼마라고 보는 거죠? PAPP, 수입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돈은 85가 되는 거고요. PAPP. 자, 그런데 PAPP만 가지고 과세를 결정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 원단 가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단 가격만큼을 15, 예를 들면 구매자가 원단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15에 사가지고 원단을 무료로 제공했다면 이 원단 값만큼이 빠져 있을 테니까 PAPP 15에다가 가산요소 15만큼을 더해서 PAPP 85, 가산요소 15 해서 총 100만큼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생산지원 비용의 논리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 관세평가에서는 이 생산지원,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구매해서 지원해줬다. 요거를 이 생산지원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산지원비. 자, 근데 이 거래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확정된 거는 임강업체에게 의류를 사오기 위해서 85만큼을 지급했다는 거 하나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 구매자가 원단 판매자한테 15의 원단을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료로 줄 수도 있고요. 무료로 줄 수도 있고 좀 싸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15에 샀는데 그냥 주기는 뭐하고 5는 받아야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판매자 입장, 임강업자 입장에서는 원단을 무료로 받은 게 아니라 5만큼을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까 무료로 줬을 때는 85에 결정했대요. 옷의 가격을.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 구매자가 원단을 무료로 준 게 아니라 5에 판매를 했대요. 그럼 PAPP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5만큼 올라가겠죠. 이해되세요? 원단 값을 15만큼 절감했다는 전제하에 85에 내가 의류 판매한다고 했었는데, 너가 원단값 5를 달라고 하니까 내 가격도 5만큼 올려야겠습니다.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생각해 볼까요? 15에 사가지고 무료로 준 게 아니라 5에 판매를 해서 PAPP가 90이 됐다. PAPP가 9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 더해야 될 생산지원 비용은 얼마일까요?
생산지원비는 15만큼을 부담하긴 했지만 5만큼을 다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인하 차액은 10만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15에 사가지고 더 인하된 가격, 5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는 그 인하 차액 15 빼기 5 하니까 10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그 10만큼을 생산지원 비용을 더해서 총 100이라는 과세 가격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외부에다 15를 지급한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무료로 줄 수도 있고 5에 줄 수도 있고 15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해야 될 이 생산지원비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무료로 줬을 때는 15를 더해야 될 거고 5에 줬을 때는 15 빼기 5니까 플러스 10만큼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7에 판매를 했다. 원단을 7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15 마이너스 7이니까 생산지원비로 더해야 될 금액은 8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 생산지원 비용 틀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지원, 제가 이제 기본반 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지금 조금 어려워도 개념상 이해해 주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매자가 어떤 원가를 대신해서 부담을 했는데, 그 원가를 전부 다 흡수하고 무상으로 보냈을 때는 전액을 가산해야 되지만,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는 인하 차액만큼을 생산지원 비용으로 가산 조정하면 되겠다. 요 관점입니다. 그죠? 법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앞에 줄 잠깐 넘어와서 생산지원 비용은 뭐냐면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로 제공해도 생산지원이고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해도 생산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원단을 무료로 줄 수도 있고 15만 원에 사서 5에 제공할 수도 있고 싸게 줄 수도 있고 그 말이죠. 그죠? 무료로 제공하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했을 때는 그 가격 그 자체를 더하면 되고, 그죠?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는 인하 차액을 써있죠. 그죠? 인하 차액을 다행 수입 물품의 총 생산량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분한 금액을 생산 지원 비용으로 가산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료로 제공했을 때와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아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원단을 제공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꼭 원단 제공하는 것만 생산지원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법에서 말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고 하는 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고 하는 정의가 영제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네요. 그죠? 그러면 생산지원 비용은 딱 네 가지에 한정돼서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하나씩 볼게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품품 및 그 밖의 유사한 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했을 때, 제가 아까 원단 말씀드렸죠. 옷 만드는 데 필요한 원단, 뭐 재료나 구성요소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원재료들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생산지원 비용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생산지원 비용은 뭐냐면 수입 물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하대요. 옷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대요. 그 옷 만드는 기계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그 인하된 가격만큼 또 생산지원 비용으로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재료였다면 두 번째는 뭐 장비나 설비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예를 들면 연료나 촉매 이런 것들이거든요. 수입물품의 원단은 보내면은 그걸 내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근데 촉매나 연료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써버리고 다시 들어오지는 않죠. 그죠? 그래도 생산지원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네 번째는 1, 2, 3번이 물품과 관련된 거였다면 4번은 용역이랑 관련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품을 만드는데 기술이 필요하대요. 기술. 그럼 기술을 원래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기술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기술 비용만큼 세이브가 돼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급한 것도 다 생산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지원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원단 개념으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러한 물품, 원재료, 그 다음에